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민한 성격을 타고나셨나요? 만약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면 아마도 살면서 꽤나 불편한 경험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신경이 쓰였을 테니까요. 아마도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보이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민한 성격은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하나의 특성일 뿐입니다. 오늘은 매우 예민한 사람, Highly Sensitive Person의 특징 14가지와 매우 예민한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이 되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HSP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HSP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고 이는 HSP가 가족 내에서 유전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들은 자극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관계, 학대, 방임 등의 부적절한 양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HSP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뇌 발달과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나만 이렇게 유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일레인 앤 아론 박사의 책 민감한 사람들의 유쾌한 생존법과 그녀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매우 예민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5명 중에 1명은 여러분들과 같이 매우 예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당신이 매우 예민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14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매우 공감적인 사람이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 세포인데요. 특히 이 거울 뉴런은 슬픔을 인식하고 슬픔에 공감하는 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거울 뉴런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HSP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여서 종종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끊임없이 반성한다. 매우 예민한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이 주는 감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 제기나 타인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판을 받을 때 이것이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압력을 받으면 얼어붙는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마감 기한에 쫓기며 일하다 보면 크게 불안감에 빠지고 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맡으면 다 잘해내야 되기 때문에 할 일 목록이 너무 많으면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다섯 번째, 일상의 경험을 과도하게 분석, 높은 자의식과 자기 비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세세한 자극에 대한 높은 인식력과 깊은 사색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의 경험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높은 인식력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반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피드백의 후유증이 길게 간다. 매우 예민한 사람은 감정의 강도가 높아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경험의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결국은 번아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세부 사항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중함을 가지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이 작아 보여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생길 다양한 영향력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기 때문이죠. 여덟 번째, 사안의 세부 사항을 민감하게 지각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은 뇌의 감각 처리 부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자금
작은 변화를 인지한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꼼꼼함이 완벽주의로 바뀌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9번째, 공손함과 예의를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HSP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함과 예의를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갈등을 감지하고 문제를 완화시키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은 세세한 자극에 대한 높은 인식력과 깊은 사색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빠르게 인지를 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탓으로 연결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11번째, 타인이 놓친 것을 잘 알아차립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소음, 혼란, 자극 등 외부 자극에 대한 높은 인식력과 깊은 사색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타인이 놓친 세부 사항이나 정보를 잘 알아챌 수 있습니다. 12번째, 눈물이 많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의 강도가 높고 또 그로 인해서 빨리 감정에 압도됩니다. 행복, 슬픔, 감동 등의 감정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눈물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13번째,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된 재택근무를 선호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방된 공간보다는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된 재택근무 환경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마지막 14번째, 동기와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HSP는 자신의 감정과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 때문에 돈이나 명성보다는 동기와 일에서의 즐거움 같은 내재적인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진행하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에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인 자극에 민감하고 또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경험의 원인을 자신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쁜 성격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예민한 성격은 세심한 성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다른 많은 기질, 특성과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특성일 뿐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그 성격의 특성상 부정적인 것을 더 강하게 인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쭉 한번 고려해 보면 여러분들은 예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아왔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성과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성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남들이 주지 못한 관심과 챙김 그리고 조언을 해주었을 수도 있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특성의 단점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예민함을 키우는 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예민함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겪었던 부정적인 양육 과정이나 현재 처한 스트레스 상황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것은 쉽게 고치기 어렵지만 타고나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양육 과정에서 겪은 폭력이나 폭언 등의 상처를 전문가를 통해서 치유하고 현재 처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다면 변화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관계를 마무리한다거나 직장을 바꾸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면 여러분들이 예민함과 더불어서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그 일이 맞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에너지를 아끼고 회복할 시간을 갖출 것. 예민한 사람은 무리하게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여길 경우 쉬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극에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건이 생겨도 에너지를 배로 쓰기도 하죠. 즉 평소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더 크게 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쉼과 회복이 없이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번아웃에 빠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에너지를 쓰고 성과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평소에 의식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업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쉬는 시간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쉼과 에너지 회복을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도 매우 예민한 사람, 즉 HSP인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